오늘 행복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침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행복하세요 라는 인사. 웃어야 복이 온다는 격언들이 때로는 압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정작 자신의 진짜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실패한 노년처럼 느껴지는 이 이상한 압박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신에게는 불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진짜 평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의 날카로운 칼날.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태도만을 강요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을 독성 긍정이라 부릅니다. 그래도 웃어야지.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이런 말들이 바로 독성 긍정의 전형입니다. 슬픔과 분노와 무기력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감정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상실을 애도하는 시간이고 무기력은 에너지를 충전하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긍정만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이 소중한 감정들을 나쁜 것으로 낙인 찍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문제는 억눌린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몸속 깊은 곳에 병으로 남습니다. 노인 우울증에서는 우울한 기분보다 신체 증상인 두통, 피로감, 전신 통증, 가슴의 답답함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힘내라는 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이 때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의 슬픔은 틀렸다는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이라는 새로운 계급. 요즘 세상은 행복도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늘 행복한 모습만 전시합니다. 웃는 사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불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척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압박은 더 심합니다. 품위 있는 노년, 활기찬 실버라이프, 제2의 인생 같은 표현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은퇴 후에도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취미 생활을 즐겨야 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노년처럼 여겨집니다. 노인의 삶고라고 하는 병고, 빈고, 고독이 노인 우울증의 주요 요인입니다. 몸이 아프고 돈이 부족하고 외롭습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계속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간극이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울하면 정신력이 약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도 우리 집은 여전히 우리 집입니다. 세 번째, 불행할 권리를 선언합니다. 이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불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들의 행복에 박수쳐주기 힘들 만큼 마음이 좁아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거짓된 행복보다 진실한 우울이 낫습니다. 적어도 진실한 우울은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대처 전략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십시오.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불행할 권리를 인정할 때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제야 진짜 평온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평온은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평온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 평온이라는 진짜 목표.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높은 파도만 타려고 애쓰면 결국 지쳐서 빠지게 됩니다.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왔다가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비가 오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억지로 햇볕을 끌어오려 하지 않고 비를 맞는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공부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됩니다. 비가 그치면 자연스럽게 햇볕이 나옵니다. 뜨거운 행복 대신 잔잔한 평온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온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평온한 게 아닙니다. 건강해야 평온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야 평온한 게 아닙니다. 평온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성취와 좌절을 반추하고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연유한 것이며 나의 숙명이었다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을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대접하는 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막연하게 기분이 안 좋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슬프다. 지금 나는 외롭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고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둘째, 감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감정은 좋고 저 감정은 나쁘다는 구분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감정은 중립입니다.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슬픔이 나쁜 게 아니라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나쁜 겁니다. 셋째, 감정에 시간을 주십시오. 슬프면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우울하면 그 우울함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감정은 느껴질 때 사라집니다. 억누르면 더 강해지고 느끼면 약해집니다. 이것이 감정의 역설입니다. 넷째,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힘내라는 말만 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만 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선의는 인정하되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당신만이 압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짜 위로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행복하라고 강요할 때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우울하다면 그 우울함을 충분히 대접해 주십시오. 오늘 무기력하다면 그 무기력함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십시오.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억지 웃음은 당신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진짜 웃음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웃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이 인생입니다. 억지로 우산을 펴지 마십시오. 비를 맞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비에 젖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비를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불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생각 여백이었습니다.